안녕하십니까? 르노 삼성 노조가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노사 분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출 감소와 협력업체의 피해 우려 속에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르노 삼성차의 2018년 임단협 협상. 오랜 부분 파업과 협상 결렬로 인한 진통 끝에 11개월 만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노조 총회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동결과 노동 강도 완화 미흡을 부결의 원인으로 보고 재협상을 준비하는 한편 27일부터 천막 농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다시 꼬이면서 르노 삼성은 오는 9월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계는 르노 삼성이 지역 내 총생산의 8%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노사의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빠른 시간 안에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지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르노 삼성의 노사 분규가 더욱 길어지면서 부산 지역의 수출 부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어제 부산대학교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60대 미화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정밀 안전 진단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현재 부산대의 다른 건물도 사고 위험이 여전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포항 한동대학교 건물 외벽에서 벽돌이 쏟아져 내리고 대피하는 학생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부산대는 건물 정밀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어제 외벽이 무너진 미술관 건물은 점검 결과 시설 안전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벽돌도 몇 개가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해 보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해서 건물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산대 전체 건물 109채 가운데 20%가 C등급. 구조물에 경미한 결함이 있고 보강 공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미술관과 비슷한 시기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공학관 건물입니다. 지난해 안전 C등급을 받았지만 지진 때 낙하 위험이 있다는 표지판만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술관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D등급을 받았지만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업체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벌여서 필요하면 보강 조치를 빠르게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 총학생회는 내일까지 예정돼 있던 축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숨진 미화원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LED 조명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불량 조명 등이 취약계층 가구에도 집중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매일 수십 명이 드나드는 사하구의 한 공공기관. 올 초 LED 조명 등을 새로 바꿨습니다. 두 개 층 전체에 50개 정도. 하지만 조만간 다시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불을 한번 켜봤는데요. 이 천장에 설치된 20여 개의 조명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조명 등 같지만 사실은 인증받지 않은 불량 제품들입니다. 이번엔 동구의 한 주택. 지자체의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에 선정돼 일자형 조명 등을 새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6,600원짜리 초저가 제품이었습니다. 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 달아야 된다면서 새로 공사업자가 이제 금액이 작은 걸 해놓고 이제
조명업체 대표 47살 A씨는 지난 3년간 인증받지 않은 조명과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개당 13만 2천 원짜리 정품인 것처럼 속여 5천 개를 납품하고 6억 원을 챙겼습니다. 납품된 조명 등은 시청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 31곳과 취약계층 주거지 1000가구에 설치됐습니다. 이 부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 규격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정품이 실제로 장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인증받지 않은 조명은 수명이 짧은 데다 안전기 발열 등으로 불이 나거나 감전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2달 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다 2명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었죠. 근데 여기에는 대기업이 공동 도급이란 꼼수 계약으로 사실상 하청기업인 업체와의 관계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험에 외주화란 비난과 사고 책임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지침에 따라 승강기 안전고리를 천장에 달고 보조줄을 이중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골조용 간이고리를 사용해 1톤이 넘는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작업자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교체를 맡은 대형 승강기 업체와 중소업체 사이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사업장에서 하도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 T사는 중소기업인 D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아파트 승강기 공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른바 공동도급. 그러나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T사는 두 회사가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놓고 실제로는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했습니다. 사실상 원하청 관계였던 겁니다. 보수업체까지 선정을 다 T사에서 했고 직접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사에서 다 관리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결국엔 책임 있는 대기업은 빠지고 영세한 업체가 작업을 도맡다 보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고 2명의 작업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T사 안전관리자 36살 A씨와 공사를 맡았던 D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출판사죠. 로니 플래닛이 뽑은 지난해 아시아 최고 여행지 1위는 다름 아닌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이젠 국제적인 관광도시 부산인데요. 근데 관광 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47만 3천여 명으로 서울에 이어 2위입니다. 전년보다 7만 7천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회의 주최 건수도 지난해에만 239건으로 아시아 4위권. 겉으로 보기엔 국제관광도시란 명성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부산의 관광은 한계가 많습니다. 관광 마이스 산업의 한정에서 봐도 인력 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직률이 80%에 달합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업체가 85%,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가 82%라는 수치를 봐도 현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청년들의 인내심이 없다고 말하기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이처럼 부산의 관광산업 일자리가 단기 저임금 직종으로 고착화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다른 산업 직군에 비해서 관광 쪽이 좀 급여가 작고 그리고 대우가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강해서 관광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유 숙박과 교통,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부산의 관광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데이터 이런 쪽을 좀 활용한 관광 일자리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의 패턴에 지원됐던 그 관광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그 인력 시장들은 일자리 시장들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부산시는 오는 7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출범시켜 부울경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관광정책 수립에 나섰지만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반쪽 전략에 그칠 거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보단 온라인 쇼핑이 더 인기를 끌고 있죠. 온라인에 밀려 실적이 떨어진 유통업체들이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구의 한 풋살장,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풋살장을 운영하는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로 매장 옥상에 잔디를 깔고 지난 3월부터 경기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50, 60대 시니어 고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트에 와서 축구도 하고 장도 볼 수 있도록 해서 20, 30대 고객과 아동 동반 고객 등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풋살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풋살장에 이어 푸드코트와 패션 아울렛까지 입점시켜 농협 판매장 최초의 원스톱 쇼핑 공간으로 변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4구의 문을 연 삐에로 쇼핑입니다. 좁고 복잡한 통로에 저가 화장품부터 명품 시계까지 상품 3만여 종이 뒤죽박죽 빼곡이 들어차 있습니다. 일본의 쇼핑 명소 돈키호테를 모델로 한 매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외에는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역시 20, 30대 젊은 소비자 공략이 목표입니다. 쇼핑 편의를 추가하는 대신 보물찾기 하듯 탐험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 상품 진열과 동선을 복잡하게 배치했습니다. 농협 판매장이 풋살장을 운영하고 유통업체가 뒤죽박죽 정신없는 매장 구성을 선보이는 이유. 모두 온라인으로 빼앗긴 젊은 소비자를 오프라인, 재미난 공간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밌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 그래서 지갑을 열게 되는 공간,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